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먹구름이 드리웠던 글로벌 증시에 햇빛이 살며시 비춘 하루였습니다. 간밤새 하락 출발한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전일 1조 원 넘게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방어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시각각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미 연준의 3월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탄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때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게임에서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5분 시간 제한의 룰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신풍제약 우선주 올해 24번째 상한가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했는데 그러니까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곡물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폭발하면서 이번 주에만 상한가를 5종목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9번째 상한가, 20번째 상한가를 수요일에 2개를 잡았고 목요일에는 21번째 정정했습니다. 22번째, 3번째를 어제 잡았고 오늘은 못 잡는 것 같았지만 막판에 동시호가 상한가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 기록해주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글로벌 증시 최근에 아비 규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언급해 주셨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렇게 1월 달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지수 빠지는 게 뭐 무슨 이유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진다. 근데 왜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금리 인상도 있고 어떠한데 왜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전쟁 리스크가 증시를 굉장히 뒤흔들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주에 크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건 맞습니다. 공격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도 핵무기를 8,000개 이상 가지고 있다. 미국도 핵무기를 7,00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양국이 전면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건 세계 3차 대전이고 그동안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폭락하는, 양국이 공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두 국가가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 0%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오히려 주가 무너졌을 때 오히려 안 팔면 그만이야. 혹은 지금이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서 발발하지 않을 전쟁 리스크 때문에 무너진 지점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분할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전쟁 날 거야 공포감에 최저가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저가에 싸게 매집을 하는, 싸게 저가 매수를 하는 형태로 매매 전략을 세워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서울경제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대로 잘 공략을 하셨으면은 이제 아무리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못 버티고 최저점에서 손절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을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희망사항을
좀 밝히도록 하면서 일단 어찌됐건 지수가 안 좋아서 수급이 좀 테마주 위주로 좀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해서 이번 주에 상한가를 5종목 잡아낸 게 아니라 시장이 다 그런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는 바람에 행운이 터져서 우리가 공략했었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만 5개 종목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바닥에 공략을 하시거나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하시거나 2개 중에 하나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공략을 해서 앞으로 꾸준히 좀 수익과 행복을 챙겨가는 매매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상황에 대해서 좀 나스닥 지수와 우리 러시아 지수에 대한 코멘트 잠깐만 한 2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만 해도 정말 장중 최저치 50%까지 폭락하기도 했었고 지금 글로벌 증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러면은 그 미국과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 전매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네, 걸까요? 그런 그림이 새벽 시간 그려졌다. 왜냐하면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독일에다가 7,000명의 미군을 배치해놓고 옆에서 때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크라이나에 참전해서 거기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충돌이 있었으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0.01%의 확률로 블랙스완 그냥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건 맞아요. 하지만 두 국가 간에 긴장감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싸우면 러시아가 이긴다라는 것에 대한 이변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럼- 또 역사적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단기적인 하락은 잠깐 나올 수 있지만 뭐 크게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없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그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이 이 저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큰 그림에서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바닥이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일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3.34%로 네. 저가 대비 플러스 7%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 이상 무너지다가 오히려 막판에 플러스 3%로 거의 플러스 6에서 7%의 상승 변동폭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증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지수가 자, 코인 아니고요.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9%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자,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 증시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마이너스 50%라는 수치가 주식에서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침공은 러시아가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 증시는 반토막이 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반토막 조정 받고 610포인트 구간에서 종가 720포인트 구간까지 자, 밑꼬리가 저점 대비 20%가 올라왔는데 자, 러시아 증시도 반토막 조정받고 저점 대비 20% 올라왔었던 이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3% 넘게 빠지다가 플러스 3%로 올라간 이유는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토군과 미군의 압박으로 이런 침공한 이후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다시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 파생시장, 선물옵션 시장에서 유가, 곡물, 뭐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로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러시아 증시가 자, 풋 포지션을 잡았다면 자, 이게 지금 155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60%가 무너졌거든요. 파생 시장에서 숏을 잡고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수익을 낸 자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전쟁 리스크를 불식시키면서 제가 포지션을 전환할 것이다. 롱 포지션을 잡고 무너진 반토막이 난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진행해서 네, 올라가면서도 또다시 천문학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드렸는데 자,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자,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가 만에 전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자, 군사정권에 대한 40에서 50여 개 국가들이 폭동이 났던 시점이 2008년도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이 시점에 자, 500포인트, 550포인트 구간에서는 자, 시간은 몇 년 걸릴지 몰라도 이게 10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올라가고요. 또다시 500포인트, 550포인트 부근에서는 자, 또다시 주가가 1800포인트까지
3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증시에 한 15년치, 17년치 차트인데 주기적으로 7년마다 한 번 정도씩 주가가 무너진다. 하지만 이 무너진 15년 만의 최저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의 저점, 2014, 2016년도의 저점, 그리고 지금의 저점이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해도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지금 실시간으로 러시아 선물 지수가 플러스 20%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증시가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18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60%가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자, 과거에도 조정받았는데 지수라는 게 영원히 무너지는 지수는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50%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코인인가? 이게 뭐 상장 폐지되는 주식인가? 할 수 있지만, 자, 러시아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러시아 증시는 앞으로도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바닥을 잘 잡았으면 몇 년 안에 주가가 4배 올라갔다. 지수가 4배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7년 지난 저점에서도 몇 년 지난 지금 주가가 또 3배 이상 올라갔다. 그런데 코로나 폭락장에서 저점을 지금 이탈했다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숏커버링 들어오고 숏키즈 물량이 숏키즈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러시아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졌지만, 이제 시장의 극도의 공포로 밀어붙였던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은 없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나토에 가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토군과 미군이 독일에서 싸우고 있는 거를 이제 관망하는 형태로 참전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전쟁 리스크는 좀 종식되는 그런 흐름으로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이런 물음표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상자도 나왔고 수십만 명,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무엇이냐? 그것은 파생 시장에서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자, 큰 그림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나죠? 바닥에서 폭락했을 때 사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설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푸틴과 연관된 금융 세력들이 우리 러시아 주식들을 7년 만에 최저점에서 다시 물량을 잡아놓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수익을 내기 위한 일련의 큰 그림에서의 과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 피날레,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너무 빠지니까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전쟁 발발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 발발하지 않을 건데 그런 리스크가 선반영되면서 무너진 증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러했고 2014년도 16년도에 러시아 증시도 망할 것 같았지만 시간 지나면 공포감이 낮아지면 회복을 하고, 망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3배, 4배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력을 믿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더 공포스러운 거에 대한 물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다음 주에는 조금 마음 졸였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안정화된 글로벌 증시에서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상담 전화가 좀 대기자가 많으셔서 빠르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항공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000원.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얼마나 정도요. 실으셨어요? 10% 정도요. 10%요. 네.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또 전쟁 공포감 번지면서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한 네. 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다행히 네. 오늘은 19,0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네. 25,000원이면 매수가가 조금은 높으신 편인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저번에 2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못 팔았어요. 좀 더 가면 팔으려고 그랬더니 안 됐어요. 네. 지금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질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소연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아시아나항공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바라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 전에 올라갈 때 모르고 잡았어요. 올라갈 때 모르고 잡으셨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일단은 제가 이 주식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일단 왜 리스크가 큰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네. 번째로는 일단 이번에 이제 항공주들이 그리고 항공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나 쩐주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 우리 죄송합니다. 쩐주라기보다는 투자자들 혹은 이 기업의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락을 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자 우리 항공주들 자 날아가는 것 같아서 고점에서 막 분위기 좋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폭발했고 아직도 우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오긴 했으나 네. 재무상으로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비행기 한 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시청자님? 모르시죠? 몇 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몇천억씩 하거든요, 비행기 한 대에.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그 비행기를 수천억짜리 비행기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내가 자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항공사 제작사들한테 할부로 리스로 다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네. 항공 여행객이 많이 떠야 여기에 몇백 명, 몇천 명의 여행객을 태워서 현금으로 티켓 끊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로 이제 리스료 우리가 할부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항공편 코로나 때문에 못 뜨죠. 네네. 그 여행객도 줄어들고 그 회사가 그냥 비행기를 많이 떴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런 코로나 사태라는 그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직원 인력들도 막 줄이고 하면서 자 영업이익이 발생됐어요.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이라서 자 제가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보면은 영업이익이 자 91556,009 곱하기 03개에 1,000원을 하면은 자 영업이익이 억, 10억, 100억,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단기 순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자 단기 순손실이 나면 이거는 자기 자본을 깎아먹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개별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났지만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들이 아시아나항공의 밑에 회사들이 이제 비행기 못 뜨니까 하청업체들이 적자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 순손실로 잡히면서 이게 지금 자 600억 정도가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기 다시 한번 두들겨 볼게요. 618 147 584 곱하기 단위 1,000원이니까 공세기 하면은 자 억, 10억, 100억, 1,000억입니다. 자, 6천억 가까운 단기 순손실이 작년 한 해 동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비행기 많이 떠야 리스료도 내고 월세도 내고 인건비도 주고 회사 경비가 나가는데 비행기 잘 못 뜨니까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벌기는커녕 영업이익이 우리 900억 정도 났기는 했지만 단기 순손실이 6천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자본 되게 총계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자본 총계가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요? 이런 디테일한 설명은 별로 안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오시면 비중 절반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2만 원 후반까지 이 박스 상단까지 3만 원, 2만 원 후반 목표로 청산관점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비행기 증편이 되면 이제 HMM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자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해운 업황이 좋아지고 회사가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폭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자 항공주들 다 힘들다. 아시아나항공도 제가 이제 말하고 했던 요지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은요 항공주들이 지금 다 위기예요.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한 작년에 적자가 너무 커서 새롭게 돈을 넣지 않으면 회사가 자본 잠식, 즉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모든 항공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체킹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다음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취약하다.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아까 이제 봤지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체킹해야 되는데 자 이게 자본금이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태라서 조금의 적자만 더 지속이 되면은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빠지면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흑자 전환 성공하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 떠서 비행기 못 뜨면 회사 종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뭐 작은 수혜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25,000원과 28,000원, 3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또 궁금하신 부분들 다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 HT요. 금호 HT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00원에 30%입니다. 1,900원에 비중 30%요. 예. 아, 금호 HT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좀 됐어요. 아, 좀 되셨어요? 예, 추가 매수한 거예요. 아, 그래서 비중이 30%가 되셨고, 또 금호 예. HT 같은 경우는 또 다이노나와 이 합병을 하면서 2월 3일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출 소식에 또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네. 이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위원님 진단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금호 HT와 관련된 혹시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들으신 게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예. 자, 이게 금호 HT가 S맥이라는 기업이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S맥이라는 기업이 지금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이노나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슈를 붙이면서 다이노나와 금호 HT와 합병시키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S맥이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이 종목의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기 앞서서 이제 관련된 S맥의 그런 뭐 디테일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S맥 이야기를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금호 HT의 최대 주주가 S맥이고요. 그리고 S맥이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이노나부터 해가지고 바른전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우리 금호 HT의 주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 S맥이 과거로부터 우리 뭐 시장에서는 유명한 뭐 이제 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많이들 풍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 이제 S맥이라는 종목인데, 자, 우리 S맥의 제가 생각했을 때 4월달, 5월달의 모멘텀이 자, 바른전자라는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이게 거래 재개되면서 그 이후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S맥이 바른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의 이슈가 저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시로 잠깐만 보여드리고 금호 HT에 대한 좀 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우리 S맥의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계열 회사 등에 대한 상황을 보면은 자, S맥이 지금 우리 A프로젠의 지분 투자, 비상장 기업의 지분 1%를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이노나 그리고 MSN, 금호 HT 상장사, 그리고 자, 화일약품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25%, 바른전자에도 지분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화일약품이나 다이노나나 A프로젠이나 우리 금호 HT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뭐 혈장 치료제,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치료 물질과 관련된 이슈들로 바이오 쪽으로도 우리 금호 HT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맥이 가지고 있는 바른전자라는 기업을 통해서 저는 4월달, 5월달 이거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번 테마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전자에 대한 차트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자님 바른전자에 대한 종목은 모르시죠? 예. 이게 지금 거래 정지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자, 과거에 12,000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900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상장 폐지 되냐 안 되냐 하는 기간이 지금 벌써 3년째예요. 그리고 이거의 재개 여부가 올해 3월달, 4월달에 결정될 예정인데 이거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S맥이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자, S맥이라는 기업이 망해가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살리는데 되게 그동안 과거력을 좀 살펴서 공부해 보시면은 자, 망해가는 기업들의 최대 주주로 등재해서 이거를 잘 들어올리면서 투자 수익을 잘 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 S맥이 거래 정지 중인 우리 바른전자의 최대 주주로 들어왔고 최근에 들어왔고 이거 거래 재개가 4월달, 5월달 진행되면 바른전자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장 유지되고 그 모멘텀으로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다 좋으니까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반도체 회사가 상장 유지로 귀결되면 무언가 상장 유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세가 분출됐을 때 첫 번째로는 바른전자급 등의 최대 주주인 S맥이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S맥과 금호HT가 또 지분 관계를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발주자로 1순위는 바른전자, 2순위는 S맥, 그리고 지분 관계를 얽혀 있는 금호HT가 올해 4월에서 5월, 지금 2월 말이니까요. 이제 다음 주면 3월이죠. 그러면은 3월달, 4월달, 5월달 1에서 3개월 정도 코로나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되거나 아니면 우리 바른전자 거래재개 모멘텀 가지고 저는 금호HT가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타임머신 타고 온 건 아니지만 좀 미래의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체킹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주식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 1,8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 1,850원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저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1,900원이신데 저는 굉장히 싸게 잘 잡으셨다. 이 주식이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시세 나왔을 때 약 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우리 저점에 잘 잡으셨는데 지금의 낙폭은 우리 금호HT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발발 안 하면 반등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시청자분 평단가 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목표가는 노란톡 입장하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5분이라는 또 시간 제한의 룰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보다 또 공평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1,450원에 네. 25%요. 네, 21,450원에 비중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양광에 예. 주력하고 있는 업체죠. 보니까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또 벌써 수익권에 들어서 계신데 매수 혹시 오늘 하셨어요? 예, 예. 아, 오늘 매수하셨고요. 예. 그래도 다행히 이 매수가 위에서 오늘 종가 형성은 됐습니다. 지금 이 힘든 장에 그래도 계좌에 빨간불 들어온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이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손잡고 또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이번 달 초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좀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글쎄요, 근데 22,000원, 23,000원 갈까요? 23,000원이 목표가세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23,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민경철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시청자분이 알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고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서울경제TV에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구간에 정말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23,000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만 빨리 내려드리겠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도 길어요. 이거는 자 시청자님 좋습니다. 2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 거기서는 일부 수익분으로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추가 수익 자율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는요. 2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지금 현재가 21,750원인데 약 플러스 1% 정도 수익 중이신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약 5에서 10% 손실만 나지 않으면 혹은 추가 매수 비중만 있으면 오히려 빠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서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주식에 무조건은 없지만 그만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가가 2만 원까지. 46,000원짜리가 마이너스 55에서 60%의 가격 조정이 끝났고 과매도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지난 1월달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시청자님, 예. 이거 고가에서 거래대금 터졌는데 이거 차익 실현 떨어진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거 매집의 흐름으로 보이시나요?
1월 18일에 장대 네. 양봉이 터졌는데 예,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차익 실현한 걸로 예상하세요? 아니면은 이 캔들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매집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시나요? 아니, 거래량이 없어서 네. 매집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도 이걸 매집으로 보거든요. 자, 예, 그 매집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구간들이, 자, 이 고점에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털고 나가고, 잔량을 이중천장에서 털고, 삼중천장에서 나머지 잔량들을 털고 나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이거는 대폭나기 시작입니다. 근데 바닥에서 자, 고가 대비 어떻게 됐다 했죠? 1+1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그동안 반토막난, 그동안 마이너스 60% 조정받은 지루했던 구간들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제는 달라지겠다라는 이슈를 터뜨리면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과연 네, 막대한 천문학적인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자, 2만 원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2만 원에서 자, 29,000원까지 겨우 이거 40% 수익 내자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아니면 큰 그림에서 자, 가격 조정 끝났다.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직전에 이제 박스 상단까지 물량 체크하고 그리고 와서 한 번 더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이 27,000원까지 시세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여기를 다시 한번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은 과거의 이 뜨거웠던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 저는 27,000원을 뚫어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7,000원을 그냥 뚫어내면 안 되고요. 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27,000원을 뚫어내면은 과거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자, 이게 폭등할 때 가슴 뜨겁게 막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주가가 폭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폭락이 나왔고 바닥에서 흔들고 매집 끝나면 그 다음에 27,000원 돌파하면서 대시세 나올 텐데 이거를 23,000원에 파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낮다. 잘 잡으셨고 바닥에 잘 잡으셨고요. 자, 이때 역대급의 거래대금 터진 캔들들의 주체 자, 시가가 23,000원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누군가가 23,000원에서 29,000원까지 주식을 돈을 써서 태국기를 돌리면서 거래 회전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들의 평단가가 23,000원보다는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3,000원 밑에서는 이때 거래 주체들의 평단가보다 내가 낮기 때문에 평단가 관리하시면서 1차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비중 줄인 비중으로 여기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그 위로는 저도 이거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때가 이 종목이 날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직전의 저가 18,000원 마지노선 잡고 뭐 손절가 의미는 없지만 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탈하더라도 추가 대응할 수 있다면 추가 대응까지 해서 1차 목표가를 23,000원 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물음에 23,000원이 아니라 27,000원 도달 여부를 체킹하시고 27,000원을 뚫어낸다면 그 위로는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대시세 초입니다 하고 나서 일주일에 6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제2의 상한가 종목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이름만 들으면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시가총액 2,4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주주가 지분 55% 잠그고 있습니다. 네, 5분 시간의 제한에 따라서 또 위원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5분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인데요.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예요. OCI 종목이시고요. 바로 앞전에 이어서 또 다른 태양광 관련주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5,000원에 6%예요. 95,000원에 비중 6%요. 네. 매수 정말 잘하셨네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언제 팔아야 될까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예,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궁금하고요.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9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 104,500원에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8% 넘게 급등했는데 러시아 침공에 또 이 EU가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제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고요. 또 OCI 같은 경우는 오늘 부광약품의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네, 시원님 상담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시원님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거 종목 상담을 할 때 네. 손실 중인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약간 화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수익 중인 종목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OCI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적 개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유가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폭락하고 유가가 18불, 20불 이러면은 아무리 태양광을 하더라도 가격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2년 전 코로나 터졌을 때 국제유가 폭락하니까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업체들이 전부 다 줄도 산다면서 이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제유가 90불, 95불, 100불까지 올라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OCI 종목의 자 작년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자 매출액이 자 이게 3조 2천억, 2020년도에는 2조였는데 이게 60%나 증가를 했고요. 자 영업이익도 자 기존에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860억 정도 적자에서 플러스 6,20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흑자 전환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800억인데 플러스 6천억으로 자 거의 뭐 7배 이상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어요. 자 단기 순이익 또한 적자였는데 이게 단기 순이익 플러스 6,4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회사의 그런 사업성이 성장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나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는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호조가 지속된다면 실적에 기반한 우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큰 그림을 매매 전략을 세워두시고 그리고 조금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가 지금 10월달 우리 17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 1월 말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그리고 1월 26일에 FOMC 회의 있고 금리 인상한다, 자산 기축한다 이러면서 주가가 84,000원까지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이 84,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직전에 이탈했었던 우리 지지 구간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직전의 저가를 회복한 모습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우리 원래 OCI의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자 여기거든요. 10만 원. 자, 이 10만 원을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때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니까 우리 설 연휴 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계속 도발하고 하니까 한반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84,000원까지 무너졌는데 오늘은 여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거는 더 낙폭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요 저항 구간, 주가가 더 낮은데 과거의 지지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저항 구간을 오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주식시장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천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그리고 시간으로는 그 원자력 관련주들까지 다 좀 올라갔거든요. 자, 러시아가 유럽 쪽에 천연가스 공급해주던 거를 이번에 공급 안 해주려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친환경에 대한 우리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 SMR 차세대 고효율의 이제 모듈화 원전이든 그런 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니즈가 커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 관련주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런 바닥에서의 매기가 저는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95,000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은 밑으로는 저는 오히려 빠지면 우리 84,000원만 깨지 않으면 조정 시 더 비중을 실으셔도 좋다.
94,000원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여기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1차 목표가 12만 원, 2차 목표가 14만 원까지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장기 입평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은 그 위로는 자, 남은 수익분으로 14만 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만약에 12만 원 구간 도달했는데 수익 챙겼는데 이게 또 빠진다, 꺾인다 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 바닥에서 잘 잡으셨는데 또 3중 바닥 다질 때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우리 84,000원, 94,000원 또 저평가 영역대까지 조정 줄 때 여기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했었던 타점 오면 또 공략해서 싸게 사서 12만 원, 14만 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하고 반복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상담 굉장히 또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시간 관계상 또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사실 오늘 좀 기분 좋게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마스터인가요? 네. 위원님, 네. 그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지금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러 소식들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주말을 앞두고 좀 주말간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걱정 붙들어 매시고 주말 동안에는 그냥 충전 잘 하시고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만 지나면 또 네. 3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3일절 쉬고 그 다음에 수목금 거래하면은 네. 다음 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는 더 이상 악화될 이슈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목적 자체가 그거 돈 써서 그 사람들 소중한 생명도 앗아가고 하는 네. 일련의 그 큰 그림에서의 목적 자체가 유가 폭등시키고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폭등시키고 그 과정에서 숏포지션을 잡고 파생시장, 선물옵션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졌다. 러시아 증시가 우리 아까 이제 도입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차트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러시아 증시가 2008년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었었던 저점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조금만 더 빠지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거 러시아 증시 그냥 바닥에서 사놓고 몇 년 묵히면 4배 올라가고 몇 년 묵히면 3배씩 올라가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투자할 게 아니라 자, 과매도 구간까지 빠진 7년마다 저점을 주는데 이 7년 만에 최저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10만 불 그리고 이중바닥 100만 불 앞으로 지금이 1000만 불짜리 메타점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가가 핵전쟁이 발발해서 아예 리셋되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리스크 부식되면은 이게 크게 다시 자 1000포인트, 1500포인트, 18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은 자 이게 500에서 600포인트 대비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러시아 증시의 지금의 이제 선물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지금은 전쟁 리스크에서 이 고가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면서 쇼키즈, 슈커버링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과거에 자 500포인트, 550포인트까지 조정받았던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러시아 증시가 정말 1년, 2년, 딱 2년 만에 자 2000포인트까지 4배 올랐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떨어지면서도 수익을 내고 전쟁 일으키지 않으면 또다시 저가에 잡았던 물량들 롱포지션 잡고 올라가면서도 양쪽으로 수익을 내는 그림이 앞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러시아 선물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49%가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0%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자 지금 전일자 하루 만에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49% 그리고 지금 610포인트에서 740포인트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밑꼬리가 플러스 20%의 상승 변동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 정도의 추가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융시장의 베팅이 선물옵션 시장에서의 베팅이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 증시가 빠질 것이 없다.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이 그리고 미국과 나토군의 연합이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이런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이런 공멸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다. 미군은 독일에 가가지고 7천 명의 미군이 옆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를 바라만 볼 뿐, 한 발짝 뒤에서 바라만 볼 뿐 이거를 간섭해서 개입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실제 미군이 투입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거 외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말로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음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저는 크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폭락장 이겨내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금요일 오늘 방송 보시고 아까 이제 1부에서 주유소 게임 1부에서 네. 예, 국순당 프로바이오틱스 막걸리도 정말 맛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반주 한잔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 네.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3월에는 또 미 연준의 FOMC 회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던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을 한다, 자산 긴축을 한다, 새로운 악재인가요?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1월 26일 우리 FOMC 회의할 때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네. 더 강력한 금리 인상할 거다. 더 강력한 자산 기축할 거다. 이런 건덕지로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미 1월 달 저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저점을 이탈하고 지금 회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3월 중순이 된다 하더라도 뭐 금리 인상한다, 테이퍼링 한다, 그게 전쟁보다 큰 악재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스쳐 지나가는 이슈다. 어차피 금리 인상하기로 한 계획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개가 된 이슈고 새롭게 발발하는 이슈가 아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하면 더 강력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 연준의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연방 정부 은행 총재들의 그런 발언에 겁먹어서 무너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더 이상은 금리 올리면 안 된다라는 반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9% 즉 3%까지의 금리 인상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금리 인상 한 번에 뭐 조금씩 차근차근 인상하는 것에서 뭐 50bp, 100bp도 인상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 가지고 시장에서 여태까지 전쟁 리스크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무너진 구간이기 때문에 3월 16일 FOMC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미 지금의 시장에 새롭게 발발하는 악재가 아닐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오히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들이 부각됐는데 자 중국이 대만을 또 침공한다든가 이란이 핵합의를 불발시킨다든가 북한이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렇게 자,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야 그게 저는 초대형 악재로 좀 둔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16일 FOMC 회의 있는 거 우리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공개가 돼 있는 일정이고 이슈고 이거 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중국과 대만에 뭔가 군사적인 리스크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중국과 미국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힘겨루기를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이벤트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잠복해 있는 지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예측을 해서 시장 전망은 방송은 또 저녁에 하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시장 대응 전략은 하단 노랑톡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 그리고 대응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또 많은 민간인들은 좀 대피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던데요.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